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주호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 충격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는 물가를 낮추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모두 엇나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도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준이 전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 경로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더 포커스를 둘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장률 전망 둔화에 더 포커스를 둘 수가 있을 겁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 발언은 성장률 둔화보다는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성장률 둔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 특히 고용시장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간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아졌고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안정에 꽤나 큰 진전을 보여왔는데 여기서 계속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나 투자자나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 인플레이션 안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연준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악화되는 건 맞는데 연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 인생이 이렇게 부진할 때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을 저희가 연준의 푸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준의 푸시 지금 살아있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실물 경제지표가 눈으로 꺾여야, 즉 불확실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꺾여야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 시나리오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에 집중해서 조금 후행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지 선제적으로 굉장히 인하를 하는지 우선 연준의 선택은 후행적 인하로 보여지고요. 지금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당연히 정책 변수고 그 중에서도 관세 정책이 계속 더 강경해질지 아니면 상호관세 이후로는 조금 안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우선 트럼프는 금융시장의 급변동성을 거친 이후에는 상호관세 부과에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금융시장의 반발이 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무리한 정책을 계속 지속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인 점은 트럼프가 이렇게 한 발 뺀 것이 당장의 침체 리스크는 낮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어떤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관세 충격으로 여전히 경제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강도가 당장 침체로 빠지지 않는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 정책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꺾이면 후행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크로 환경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기준금리 경로는 연내 3회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첫 인하 시점이 저희는 7월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정도에 첫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연준의 스탠스를 보건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기보다는 즉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인하를 해준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향후 한 2-3개월 정도는 조금 지켜본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의 폭은 내년 2번까지 더해서 총 5번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폭은 기존 전망보다는 상당히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드리면 기준금리 전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트럼프의 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다. 통화정책 스탠스는 굉장히 후행적이고 반면에 트럼프의 정책은 여전히 경제를 조금 억누르는 정책은 지속될 것 같다. 이것들을 종합해봤을 때는 연내 7월부터 총 3번의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소셜 플랫폼에서 파월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파월 해임을 고려 혹은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1기 때 연준에게 인하 압박을 강요했을 때 실제로 금리가 좀 하락하는 효과들이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실익도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어떤 기관의 독립성 간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논쟁이 커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권도 있고 어떤 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어떤 특정 기관들은 또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연준의 독립성이 계속 보장되어 왔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1935년 판결, 험프리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한 위원을 강제로 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 해임을 당한 분이 결국 항소를 했고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직무 태만이나 비행과 같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만을 가지고는 해임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로 많은 기관들의 독립성이 계속 보장되어 온 상황입니다. 또 2020년도 다른 사례를 가져왔는데 그 사례에서는 대통령이 소비자금융보호국이라고 하는 국장을 해임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위원 한 명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임의로 계속 해고하는 권한을 주기보다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그 당시 법원의 판례였던 겁니다. 파월 의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FOMC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 근거하면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다 뒤집어서라도 파월을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의 실익도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파월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입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한다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지금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고 아마 의장직을 유지한 채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법적으로도 지금 쉽지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파월 의장을 실제로 자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1기 때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을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압박했을 때는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효과들이 직접 관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또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압박을 가하면 시장 금리가 조금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연준은 100%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면 트럼프의 그런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연준도 어느 시점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의 압박이 어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차기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굉장히 완화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장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연준을 압박하게 되면 실제로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효과들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 미국 주가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 이후로 금 가격은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요. 금을 제외한 달러화 자산들, 국채, 주식, 통화 가치 모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달러화 자산을 지금 매도하는 트렌드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촉발된 원인은 상호관세 부과였고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겁니다. 연준이 지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연준 위원들을 자르게 되면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위험이 커지는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장기 금리는 급등할 리스크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해임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미국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채권 시장에 좋은 시나리오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해고까지는 가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꾸준히 넣는 것이 사실 채권 시장의 금리 하향 안정에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텐데, 지금은 그 강도를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고 시장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행위들이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